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택관리사 시설계를 공부할 송성길입니다. 전체적인 이론인데 보통 이 총론에서는 20문제, 이게 시험 문제가 40문제인데 그 중에 구조가 20문제, 설비가 20문제예요. 그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 총론에서 다뤄집니다. 한 문제가 정도 나온다는 거고, 맨 처음에 보면 제1절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1절에 보면 용어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시험이 용어를 모르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학을 영어가 됐던, 프랑스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어학이 안 되면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용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용어에 관한 건데, 일단 처음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좀 세밀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 우리 시설개론에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보면 관계법규라는 게 있고 관리실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 2차 과목에 보면 건축물에 건축법에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축물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안 됐잖아요, 땅에. 건축물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예를 들어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지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이 기둥이 수직으로 된 부재,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된 부재를 기둥이라고 하는데, 기둥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기둥이 있겠죠. 여기가 지면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붕이고 요거는 기둥이다 이거지. 이런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지문 마저 보면 지붕과 기둥 또는 그랬네,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리는 어떻게 해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지만 똑같이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표현된다면 지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거는 막혀 있는, 요거는 벽이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지붕일 거고요. 그러면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저 지문을 보자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면 담장이 이렇게 있겠죠. 담벼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담벼락이. 그죠? 그 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대문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시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이거 건축물이고, 지붕과 벽도 건축물이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담장, 대문,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 지하는 땅속을 얘기를 하죠. 고가는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 고가의 공작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하상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하상가에 보면 상점들 있잖아요. 다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고가,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우리 남산타워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접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지붕도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지붕과 벽이 있는 것도 건축물이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는 지하 땅 속에 있는 점포나 사무소, 상가 이런 것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고가 공작물도, 예를 들어 남산타워 이런 거 다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지금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과목은 모든 시험이 다르지만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고 두 번째는 반복인 거야. 그래서 재미없는 영화지만 내가 한 편 쫙 보고서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80점은 최소 맞춰줄 수 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최소 65점에 70점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보라는 거야. 뭘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쫙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아 이런 게 건축물이다. 그 아래 이제 박스 02번에 보면 건축 구조라고 나와 있죠. 건축 구조라는 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우는 게 건축 구조라는 과목을 배우는 건데 가로 1번 지문 한번 보자고요. 건축 구조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걸 갖다가 건축 구조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벽돌 싸서 건물 짓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싸서 건물 짓듯이. 가로 2번에 보면요.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 자체와 적재물의 무게, 지진이나 풍압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한 저항을 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기둥, 보, 벽 등 건축물의 뼈다를 말한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건축물 여기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거, 가로부재. 기둥은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보는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부재라고 하면 이건 보라고 합니다. 그 지문에 기둥, 보 나와 있죠. 벽이라는 건 좀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의 뼈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건축 구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말로 하면 도대체 뭔 소리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아. 이걸 애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아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에 보면요. 맨 위에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2층 바닥이라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한번 다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집안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더 그리면 땅속에 기초도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입니다. 그럼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2층. 그럼 여기 2층 바닥에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2층에 어떻게 해? 콘크리트 바닥을 대주죠. 이게 2층 바닥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만약에 2층 바닥이 이거면 1층 바닥 그러면 여기가 1층 바닥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 2층 바닥.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자금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나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까 기둥은 수직부재고 보는 수평부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에도 큰 보, 작은 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구에도 보면 저기 가족 등에도 보면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 작은 딸 있잖아요. 그처럼 보에도 큰 보, 작은 보가 있는데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나는 무조건 애우라고 안 시킵니다. 이해시키고 내가 그림으로 다 해주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 여기에 기둥입니다. 수직으로 된 부재가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기둥이에요. 이렇게. 요거의 명칭이 기둥이다. 여기도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 보는 우리가 큰 보라고 얘기해요. 큰 보. 그러면 이것도 기둥과 기둥을 잡으니까 큰 보죠. 이것도 기둥과 기둥을 잡으니까 큰 보죠. 기둥과 기둥을 잡으니까 큰 보다 이거죠. 근데 작은 보라는 게 있는데 작은 보는 도대체 뭐냐? 보하고 보를 이렇게. 이게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요 보를 갖다 우리가 작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거고, 작은 보는 보하고 보를 주는 거구나. 요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 그림에서 다시 그 작은 보 밑에 보면 1층 바닥이라는 건 설명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큰 보 있죠. 큰 보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걸 큰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큰 보 밑에 보면 헌치라는 거 있나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요. 기둥은 수직부재라고 했고요.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고, 이제 알려면 설명만 잘 들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지금 아까 수직부재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둥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당연히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과 기둥을 잡아준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큰 보라 그랬죠. 큰 보요. 맞습니까? 요것도 큰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지 못하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도톰하게 대주는 거. 요걸 갖다가 요거의 명칭이 헌치라는 거예요. 헌치. 용어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걸 갖다가 보의 춤이라고 하는데 요 춤을 갖다 키우면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헌치라는 거야.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헌치 오른쪽에 보면 계단이라고 있는데 계단이 이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계단.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마저 보면 그 계단 밑에 보면 지중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여기가 지반선이에요. 땅이다 이거죠. 땅 속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뭐예요? 지하층이죠. 맞습니까? 지하 1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1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1층이니까 1층 바닥에 있으면 1층 보예요. 요거는 1층 보라 그래요. 여기 2층이죠. 2층이면 이거는 2층 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건 지하층이잖아요. 지반선 밑에 있으면 요 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중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에도 우리 형에도 큰형 작은형 있듯이 보도 큰 보 작은 보가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보에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네요. 1층 바닥에 있으면 1층 보, 2층 바닥에 있으면 2층 보, 땅 속에 있으면 지중보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줄기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좀 헷갈릴 거야. 좀 이따가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다만 이 줄기초는 줄로 쫙 연결한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해요. 이따 그림으로 다 보여줄 거고 다시 거기서 중간 헌치 아래 보면 기둥은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 바닥도 해결되겠죠. 그죠? 1층 바닥 있듯이 땅 속에도 지하 바닥이 있을 거고 그 지하 벽도 있죠.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다가 넣어보면요. 전 입체적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말로 하면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들을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저 그림이 왜 시간 가게 그림만 그리고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보면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요. 그러면서 답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가 지반선이에요.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조금 전에 지반선 여기 있으면 1층이면 1층 보라 했죠. 이게 1층 보입니다. 요거는 그럼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기둥이죠.
여기다 쓸게요. 기둥입니다. 요건 무슨 보냐 그러면 1층 보다 이런 얘기죠.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야. 여기에 보면 1층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 바닥이. 1층 바닥. 아까 2층 바닥, 1층 바닥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요 땅 속에 있는 집안선 밑에 있으니까 이게 지중보인데 요보는 무슨 보라고요? 지중보. 이게 땅지자야. 땅 속에 있는 보 이런 뜻이에요. 지중보. 여기도 지하층 바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기둥 저 밑에 가보면 기초가 또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이게 기초라는 게 있어요. 기초 또는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하실 밖에 있는 흙이 지하실 안으로 오면 지하실 못 쓰잖아요. 여기다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콘크리트 벽이라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옹벽. 이렇게 지하실 콘크리트 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림에 보면 지하실 벽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하층에 보면 지하층에도 햇빛이 들어오고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채광이 되는 것은 건축 법규에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곧 채광 면적은 유리창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유리창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돼야만이 어떻게 허가가 나와요. 사용 승인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양이 많지만 하나씩 차분히 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재밌다라는 걸 느끼고 당연히 합격도 할 겁니다. 요걸 일소점 투시도라는 다 요 한 점에 만나요. 여기가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유리창을 이렇게 창틀이라는 게 있고요. 울거미하고 선대가 있으면 여기 유리창입니다. 그러면 요 유리창 면적은 요 바닥 면적이 얼마다? 여기다 따로 쓸게요. 채광 면적은 바닥 면적이 얼마? 10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그럼 환기 면적은 요거 유리창을 반 열면 반만 열리잖아요. 그죠? 반이니까 얼마?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나랑 수업이 이거 다 쓰면 쓸 양이 너무나 많아요.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제 이름이 송성길인데 내가 딱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었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래 사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애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 애가 셋이 있어요. 큰애 이제 병원 인사과에 근무하는 큰딸이 있고 둘째 딸은 교대 나와서 의정부 경희초등학교 교사합니다. 셋째는 지금 의대 본과 1학년 다니고 있어요. 3년째 어쨌든 간에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정직해라. 그래야 당당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거짓말 안 합니다. 잘 보시기만 하면 왜냐하면 처음에 다 중요하니까 다 칼라펜 거 나중에 온통 책이 노랗고 빨갛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있지 않 내가 그래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3번 하는 거야. 처음엔 연필로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별표 곱하기 100 해라. 그럼 이게 시험에 거의 나올 내용이다. 자주 나오는 거야. 별표해라 보통이다. 집에 가서 줄일 때 봐라. 그럼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언급을 다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보시고 나중에 되면 정말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시험 양이 확 줄어들어요. 날 믿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 지하실도 채광 홍보시키려면 유리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옹벽, 지하실 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알고 나면 이 자체로 답이 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용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그 독립기초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보면 이런 거야. 독립기초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의 명칭이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 밑에 보면 기초라는 게 있어요. 요게 기초라고도 하지만 기초판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 건물의 무게, 여러분들의 몸무게나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밑에 하중을 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힘이 내려갈 거야. 기초판이 땅에다가 전달시켜줘요.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 아래 나중에 하겠지만 밑창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이 밑창 콘크리트를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고 그 아래 잡석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독립기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기초가 뭐냐?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다. 그런 건 독립기초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거기에 독립기초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독립기초 왼쪽에 보면 배관 피트라는 게 있죠. 찾았나요? 배관이 여기 좀 보실래요? 우리 수도관도 있을 거고 배수관도 있을 거고 여러 관이 있어요. 관들을 모아서 두는 걸 갖다가 배관 거기 나온 것처럼 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관들을 모아두는 곳.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고층화되면 급수할 때 물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관을 통해서 올라갈 거고요. 물을 버릴 때도 배수관을 통해서 나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겨울철에 뜨거운 물 써야 될 거 아니야. 급탕 이런 것들. 관들을 모아두는 것을 배관 피트라고 한다. 이 정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기초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교재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에 메뉴에 보면 기초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그 교재 지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하는 거야. 건물의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시켜 그 과정을 직접 땅으로 전달하는 구조체계의 한 부분을 말한다. 이걸 말로 하려면 머리 터지게 아프다는 거지. 가로 2번도 보자고요. 반복되는 동결과 해빙을 주기로 인한 건물 손상을 막기 위해서 기초의 바닥은 동결선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지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여기다 한번 보자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용어가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나중에 물론 이것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반선이에요. 지반선이면 이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부 구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통 우리가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다른 말로 기초 구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보통 땅속을 기초라고 하잖아. 보통 일반인들이. 근데 좀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한다는 거야. 이 기초는.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요. 자,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줄기초라는 게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따 뒤에 가서 그려줄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 줄기초를 우리가 연속 기초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디서 쓰냐 보통 주택에서 이 줄기초를 많이 써요. 여기다 그림을 넣어보면 내가 하나의 평면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안방이에요.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침실이고 여기는 식당 겸 부엌이고 여기 침실이고 여기는 현관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 4짝짜리 병합문이 있어요. 창으로도 쓰고 문으로 쓰는 거. 이 앞에 테라스라는 게 있고 여기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쫓아가면서 땅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반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땅을 이렇게 팝니다. 요 땅을 파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파내면 입체적으로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파낸다는 거죠. 요 라인을 쫓아가면서 다. 그래서 요 맨 아래다가 잡석이라는 걸 대요. 이렇게. 잡석. 지멋대로 생긴 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자세히 되길 거예요. 요거는 밑창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야. 밑창, 밑에 깐다 이거지. 또는 버린 콘크리트라고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기초판이라는 게. 나중에 다 명칭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초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공사는 이렇게 되지만 도면에 표현할 때는 이걸 갖다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끊어놔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이게 벽돌 쌓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지반선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지반선이고요. 이게 라인을 쫓아가면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요게 맨 요 아래에 있는 게 요거의 명칭이 잡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밑창 콘크리트라는 거고요. 이 밑창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불러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갖다가 기초판이라고 해요. 요건 기초벽이라고 그러고, 기초벽.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벽돌을 싸서 주택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여기까지 그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내가 표현하기를 여기다가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상부구조, 아래는 하부구조 이런 표현했잖아요. 하부구조를 기초구조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초를 좀 더 자세히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 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요 집안선에서 요 기초판, 요거 기초판이죠? 요 기초판 밑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기초판 밑선을 기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집안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기초판 밑선, 거꾸로 하면 여기 밑창 콘크리트죠. 요 밑창 콘크리트 윗선서부터 그 아래, 요 아래는 지정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정. 그럼 요거는 잡석이면 잡석 지정. 이게 밑창 콘크리트니까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이게 다 줄로 연결하듯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줄기초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를 치어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선 아래로는 다 기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초하고 지정하고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다는 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야. 다시 이제 교재로 갑시다. 2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지문에 보면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고, 여기 좀 보실래요? 여러분의 몸무게나 책상이 위에서 아래로 하중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버팅겨주는 걸 우리가 지지한다.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그죠?
지지한다라는 거야. 지지하고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 하중을 직접 땅으로 전달하는 구조체계의 한 부분을 말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반복되는 동결과 해빙 주기로 인한 건물 손상을 막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좀 보실래요? 동결은 어는 거잖아요.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나중에 설비 시간에 배울 건데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이거 좀 지울게요. 최적이 9% 증가해요.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바뀌면 최적이 9% 늘어난다는 거죠. 녹으면 줄어들고. 여러분 우리 집에 냉장고에 보면 얼음 만드는 기구 있잖아요. 물 집어넣은 것보다 아직 얼음 넣는 건 커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최적이 9%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 땅 속에 물들이 있다는 거야. 땅 속에 있는 물 지하수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얼으면 9% 늘어날 거 아니에요. 녹으면 줄어들겠죠. 그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벽들이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는 선을 갖다가 우리가 땅이 겨울철에 어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결선이라고 해요. 땅이 어는 선. 그럼 이 동결선이 북부지방인지 중부지방인지 남부지방인지 다 달라요. 나중에 애우겠지만 지금 그냥 들어보세요. 북부지방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cm예요. 중부는 90cm, 남부는 60cm까지 얼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초판을 동결선 이하에다 설치해야지 이 벽돌에 균열이 안 생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쨌든 동결선이라는 걸 배웠네요. 그죠? 땅이 어는 선 이런 거죠. 겨울철에 땅이 어는 선. 그게 동결선이다. 그럼 이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다가 기초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박스 4번에 기둥 얘기가 나오죠. 기둥. 그 영어로는 칼럼이라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된 무제 아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뭔지는 수직으로 된 무제. 그죠? 지문을 보기만 하자고요. 지붕, 바닥, 보등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하부 구조로 전하는 수직 부재를 말한다. 위에서 여기 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힘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기둥이 힘을 받아갖고 밑에 땅에다가 내려가면 땅 속에 기초판이 있다는 거지. 이 기초판이 땅에다 힘을 전달해 주죠. 그 수직 부재는 기둥은 힘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기둥의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직 부재로 주로 압축력에 저항한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나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돼. 그리고 이 수업 시간이 재밌고 지금은 좀 새로운 용어들이라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재밌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된 부재가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그래요. 압축력. 반대로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양쪽으로 당기는 건 인장력이라고 해요. 내가 내 볼태기를 내 손가락으로 누르면요. 양쪽에 누르잖아요. 이건 압축력입니다. 내 귀를 잡고 양쪽으로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인장력이에요. 그럼 이 수직 부재는 기둥은 대부분 위에서 내리 누르고 밑에서 버팅기잖아요. 대부분 기둥은 무슨 역을 받는다?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 체크를 한다면 거기 보면 압축력에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지금 가로 2번에 기둥의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 3배 이상인 수직 부재로 주로 어디에? 압축력 여기다 밑줄을 좀 걸어.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최소 단면 치수 몇 배 이상? 3배 이상이죠.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여기 좀 보실래요? 요거. 요 기둥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요거보다 요 길이가 1배, 2배, 3배 이상. 3배 이상이 돼야만이 뭐로 인정을 해준다? 기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요 단면 크기보다 몇 배 이상 커야지? 3배 이상.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몇 배 이상이 기둥이다? 3배 이상. 그러면
좀 더 연장하자고. 우리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 단면 치수가 요만큼이에요. 요거보다 1배, 2배, 3배 이상 돼야만 이것도 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배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네.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3배에다 밑줄 좀 그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벽 보자고요.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거요. 벽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수직으로 막혀져 있죠. 맞습니까? 이 벽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으면 내력벽, 힘을 받는 벽에서 내력벽이고 힘을 못 받아. 그러면 비내력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자세하게 치면 벽에서 비내력벽이 있고 내력벽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여기다 써보면 이런 거죠. 여기다 써본다면 벽에 보면 내력벽이라는 게 있고 비내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벽은 요 B자가 아닐 B자야.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요. 내력벽은 힘을 버팅기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힘을 응력이라고도 하고 내력이라고 돼요. 안에서 버팅기는 힘. 그래서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인데 이 B자가 아닐 B자다. 그러니까 내력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2번 지문에 보면요. 벽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내력벽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내에 설치되어 자체 중량만을 지지하는 비내력벽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내력벽이고 힘을 못 받으면 비내력벽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여기 있잖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이 배운 사람 관계인데 안 배운 사람 모르니까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콘크리트 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비내력벽이 아니라 내력벽이에요. 만약에 힘을 안 받아. 이 벽이 힘을 안 받는다 그러면 비내력벽 이렇게 표현 쓴다는 거야. 지금은 그런가 보다 라고만 하십시오. 딱 두 가지. 힘을 받으면 뭐다? 내력벽. 힘을 안 받으면 비내력벽 이런 거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 슬래브라는 게 나오죠. 이 슬래브가 이거요. 이 콘크리트 바닥을 갖다가 우리가 슬래브라고 하는 거야. 콘크리트 바닥을 영어로. 그럼 봅시다. 가로 1번에 바닥이나 지붕을 한 장의 판처럼 콘크리트로 부어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가로 2번에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가 있다. 지금 이거 설명하면 어지러워. 나중에 기본이 쌓이면 설명할 거고 다만 여기요. 슬래브 하면 이 콘크리트 바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래브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7번에 보면 보 얘기가 나오죠. 그 영어로 거더 또는 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서 배울 때 이 큰 보를 영어로 가더라고 해서 G자로 씁니다. 뭐 G1, G2, G3 이렇게. 요 보하고 보를 잡아보죠. 요거 지워져 있지만 요거 마저 이렇게 넣어보면 아까 그랬을 때로 연장을 해보면요. 요 보를 갖다 우리가 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는 큰 보고 요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는 작은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 큰 보는 가더의 약자는 G자를 써서 G1, G2 이렇게 하지만 이 작은 보는 영어로 빔의 약자를 써서 B1, B2, B3 이렇게 남발을 매깁니다. 아, 이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지문을 보자고요. 수직체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 부재로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힘에 의해서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지문에 보면 중간쯤에 수평 구조 부재라고 그랬죠. 여기 좀 보실래요? 조금 아까 여기다 그렸던 건데 여기다 다시 넣어볼게요. 수직으로 된 부재가 기둥이고 수평으로 된 게 보라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힘이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겠죠. 이걸 휘임제라고 한다 이거죠. 휘임제. 그럼 그 지문에 보면 수직제의 기둥에 연결되어 여기 이게 기둥이죠. 여기에 기둥입니다. 이것도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과 기둥을 잡아준다. 이게 보다 이래. 이거의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직제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 부재로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주며 주로 힘에서 하중을 지탱한다. 여기 좀 볼까요? 할 때 무조건 책 봐야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설명을 잘 듣면 돼요. 요거 부재가 있을 때 이런 부재를 요 방향을 갖다가 따로 넣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길이 나무가 됐던 쇠가 됐던 길이. 그러면 이 방향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 방향. 이걸 길이 방향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건축에서는 축 방향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기둥이 수축되니까 축 방향, 이 방향이 축 방향이죠. 기둥은. 보는 이게 보거니까 이게 축 방향이지. 보의 축 방향은. 그죠? 맞습니까? 아, 축 방향이 뭐라는 정도만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로 2번에 지금 이걸 읽어봐도 여러분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한 번만 보기만 하는 거야. 지지 방법에 따라 양단 지지 단순보, 중간에 받침점을 만든 연석보, 연석보의 중간을 핀으로 연결한 게르버보, 양단 고정한 고정보, 고정보 일단에 해방한 캔틀레버 등은 아는다. 보에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 애도 보면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많듯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 이해 안 되고 머리만 보고 나중에 기본이 쌓이면 설명할 거다. 이제 여기 줄 보세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천장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자 이런 표현을 써요. 반자. 영어로는 실링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지 요걸 갖다 우리가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 옆 페이지 가보면 맨 위에 옥내의 상부를 말한다. 천장의 가로 1번에 보면요. 옥내가 실내잖아요. 이 실내, 이 상부를 갖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천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구조체를 감추어 별도의 의장을 할 수 있으며 벽, 바닥과 같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 흡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렵잖아. 여기 좀 보실래요? 천장은 다 할 거야. 천장을 다른 말로 반자라고 한다. 요까지만 하고 이거 왜 되냐는 거야. 이거 되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천장에 이걸 갖다가 나사를 돌려 빼보면 이 속에 각종 전선들이 다 있고요. 급수관, 배수관 이런 여러 가지 관도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면 보기 흉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감춰준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댄다는 거야. 또는 이 속에 천장 뜯어보면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돼요. 단열이 열을 차단한다는 거야. 끊을 딴자. 단열이나 방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둔다는 거야. 천장을. 다른 말로 하면 반자를 두는 목적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재 288페이지에서부터 289페이지까지 이게 이제 입문서인데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건 뭐냐 그러면 그 289페이지에 보면 기둥 나오나요? 찾았어요? 아까 기둥에 보면 가로 2번에 기둥은 높이가 최소 단면적인 몇 배 이상이다? 3배 이상.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라는 거야. 다만 기둥은 또 그 뒤에 또 체크한 게 뭐죠? 압축력이라 그랬죠.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정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옆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 건축 구조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구성양식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 곱하기 100 할 거야. 내가 아까 그랬었죠. 별표 곱하기 100 이렇게 해놓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거라 그랬었죠.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칠판에다가 한꺼번에 쫙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틀만 잡아볼게요. 여기다가 타이틀을 써보면요. 건축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교수님 왜 책하고 다르게 써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건축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내가 적응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거기 보면 맨 처음에 가구식 구조라는 게 나와 있나요? 맞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에 보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동그란 유원의 종류가 나와 있죠. 나무 구조, 철골 구조. 여기다 써볼게요. 나무 구조, 철골 구조.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에 보면 종류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종류에 보면 벽돌 구조,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일체식 구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체식 구조. 이 일체식 구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게 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또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입체식 구조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쪽에다 쓸게요. 입체식 구조. 입체식 구조에 보면 그 동그라미 유원의 종류에 보면요.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판 구조. 그 다음에 쉘 구조. 쉘 구조. 그 다음에 현수 구조. 현수 구조. 그 옆에 보면 막 구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건축 구성 양식에 분류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이 건축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별표 곱하기 100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번 시험마다 나오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체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일체식 구조가 왜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일체식 구조야. 그리고 특징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 의뢰를 받으면,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출제를 받으면 남들하고 똑같이 문제 못 만들잖아요.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 특징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것만 합시다 라고 하지만 시험 문제가 변별력을 갖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류 정도, 뭐가 뭔지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자 이런 뜻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고 싶죠. 앞쪽으로 가보자고요. 그 앞쪽에 가보면 지금 29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구식 구조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목재, 강재, 강재는 쇠를 얘기하는 거죠. 목재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등과 같이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하여 뼈대를 구축한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 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하면 나무에 보면 수액, 그 숫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액.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나무의 송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끈적끈적 하잖아요. 혹시 만져보세요. 그게 수액인데 수액을 빼내요. 그래서 이게 나무면 이 나무에 보면 나이테라는 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부재가 나무가 가늘고 길다라는 거야. 이게 나무 구조죠. 철골 구조는 쇠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철골이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쇠예요. 쇠가.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쫙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요.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가구식 구조라고 한다. 이 벽이 없어도 안 무너져요. 벽이 없어도. 나무를 서로 짜 맞춰서 했기 때문에 벽이 없어도 안 무너진다. 그래서 창이나 문이 커요. 벽이 없어도 안 무너지니까. 이게 가구식 구조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이제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다시 보면 목재, 강재 등과 같이 비교적 가늘고 긴 무재를 조립하여 뼈대를 구축한 구조고 종류는 나무 구조, 철구 구조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그림을 내가 넣어놨죠. 목조, 나무로 집을 졌죠. 철골로 또 만들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아래 동그라미 그림 밑에 보면 3번에 각 부재의 접합 및 짜임새에 따라서 구조체의 강도가 좌우되고 비내화적이다. 그럼 아까 그 B자가 아닐 B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화적이다 그러면 여기 좀 보실래요? 내화적이다 그러면 불에 강하다는 거야. 근데 앞에 B자가 있으니까 아닐 B자가 있으니까 불에 약하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에다가 밑줄을 준 걸 내려. 동그라미 4번에다가 비내화적이다.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 지문이. 그 다음에 건식구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식구조인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크게 두 가지 공사법이 있어. 좀 이따 나옵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두 페이지만 넘겨보실래요? 29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에서 가로 1번에 습식구조, 가로 2번에 건식구조라는 게 있죠.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여기를 보세요. 이제 습식은 공사할 때 물을 사용하면 습식인 거야. 물을 안 쓰면 건식인 거야. 간단하게만 이렇게 먼저 정리하자고요. 그럼 여기 좀 보자고요. 이런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는 물을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구조다? 건식 구조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비내화적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요까지만. 자, 여기 좀 볼래요? 해보자고. 요거요. 나무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화적이 아니다 이가 그래서 비내화적이라고 하는 거야. 쇠도 불에 약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 좀 볼래요? 온도가 500도에서 6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져요. 쇠 강도가. 또 온도가 800에서 9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야. 우리 혹시 꼼장어는 아시죠? 볏짚 꼼장어. 그 볏짚에다가 꼼장어 굽는데 그 볏짚의 불의 온도가 1000도에서 1100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재가 나면 1000도는 금방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강제가 열이 약한데 화재 나면 금방 강도가 800에서 900도 강도가 제로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에 약하다는 거. 결과적으로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는 비내화적이다. 가구식 구조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릴 게 비내화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쓴다면 내식성이 작다. 내식성이 작다는 얘기는 잘 썩는다는 거야. 나무 잘 썩잖아요. 그죠? 그럼 철골은 썩는다는 얘기를 보통 안 하고 부식한다 그래요. 부식한다는 얘기는 녹슨다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 좀 볼래요? 내 왼손이 쇠라고 한다면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러면 탄산가스하고 쇠하고 만나면 산화돼요. 빨갛게 녹이 쓴다는 거야. 녹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 썩는다는 거야. 썩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피가 2배에서 3배로 팽창돼요. 강도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시성이 작다. 그러면 철골 구조, 가구식 구조에서 떠올려야 될 게 요 두 가지 지문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라는 게 요 적자야. 요 적자가 쌓을 적자야. 쌓는다 할 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 넣어볼 거야, 이제. 시간이 1시간 지났으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 1시간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하자고요.